안녕하세요. 이은영 TV가 오늘은 좀 다른 곳에 와서 새로운 느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커피 인문학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그 두 번째 시리즈 커피 인문학을 위해서 이곳 뻘다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커피 스토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커피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길산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제주도의 스테이트 커피에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라이브로 한 지 벌써 한 2달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이 쿠바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인천이죠, 교수님? 인천광역시 선제도. 선제도. 예, 대부도 지나서 선제도에 있는 뻘다방에 와 있습니다. 이곳 뻘다방은 뒤에 보시면은 갯벌이 정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 뻘다방 온 이유는 석양을 찍기 위해서 이 뻘다방을 왔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석양을 좀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이 쿠바풍에 저 뒤에 보시면 저 해변에 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드. 예. 서핑보드를 좀 보실 수 있는 쿠바의 느낌을 쿠바 느낌이 나는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일단은 쿠바 커피가 굉장히 좀 저희가 좀 잘 듣지 못해봤던 것 같은데, 쿠바의 커피 브랜드가 좀 유명한 게 있나요? 예, 쿠바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굉장히 커피 생산지로서 유명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쿠바에서 생산되는 그 커피 중에서 크리스탈 마운틴이라고 하는 커피는 세계 커피인들의 로망이었었습니다. 오,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 커피는 해밍웨이가 좋아했었고, 네. 체 게바라가 즐겨 마시던 이 두 명의 세계적인 문인 그리고 혁명가가 함께 좋아했었던 커피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네. 굉장히 많은 세계 커피인들을 설레게 했었던 게 바로 크리스탈 마운틴이라는 커피입니다. 그렇군요. 쿠바 커피 맛의 특징이 있다면 뭐를 들 수가 있을까요? 예, 쿠바 커피는 가장 비슷한 커피 예를 들면 네. 아마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이라고 하는 쿠바 남쪽에 있는 또 섬나라죠.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입니다. 이 커피를 가장 닮은 커피가 아마 쿠바 커피일 겁니다. 네. 품종도 유사하고 맛과 향도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블루 마운틴에 비해서는 훨씬 싸죠. 마셔보면 블루 마운틴보다는 향은 약간은 부족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 커피보다도 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는 단맛, 쓴맛, 신맛의 이 균형이 아주 잘 잡힌 우수한 커피로서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이 쿠바 커피입니다. 특히 크리스탈 마운틴은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이죠. 근데 생산량이 너무 적어요. 크리스탈 그렇군요. 마운틴이 생산량이 쿠바 커피 자체가 많지도 않은데 또 그 중에 3%밖에 되지 않으니까 귀한 커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쿠바 커피가 커피의 원산지라고 사람들이 좀 잘 인식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커피가 지금도 쿠바의 동남쪽 그 산악 지방에서 1년에 한 12만 5천 자루 정도, 60kg 자루로 비유하다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아는 예멘 커피 있지 않습니까? 네. 예멘보다 조금 많이 납니다. 지금 생산량이. 네. 그리고 50년, 60년 전,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한 4배 정도 생산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적지 않은 커피가 해외로도 수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생산량이 적어서 국내 소비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맛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커피가 쿠바 커피죠. 지금 이 뻘다방은 약간 이제 풍이 쿠바풍의 네. 어떤 카페로 아주 유명한데요. 여기가 지금 거의 뭐 인생샷 찍는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쿠바풍이라고 한다면은 이 해변을 이제 배경으로 한 여러 가지 빛이나 이런 느낌을 쿠바풍이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밖에서 보는 바다 풍경과 건물 인테리어도 네. 쿠바 느낌이 네네. 물씬 나죠. 그래서 이 주인 대표께서 네. 사진 작가시기 때문에 네. 이런 외부 인테리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네. 쿠바를 좋아하세요. 그렇죠. 우리나라 연예인들이나 사진 작가들도 꽤 많이 쿠바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진 찍으러 그렇죠. 다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쿠바 분위기를 닮은 인테리어를 만들어 놓고 외부도 그렇게 했죠. 쿠바 국기도 있고. 네, 쿠바 국기도 보이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들어오면 쿠바를 갔다 오시는 분들은 네. 옛 추억을 이렇게 소환하는 장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쿠바를
느끼게 하는 그런 카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여기 이제 뻘다방 와보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 노란 컬러하고 그다음에 빨간 컬러, 그다음에 이제 청색 세 가지 컬러가 이 이제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컬러들은 커피하고는 또 약간 잘 맞지 않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 오히려 좀 더 이국적이고 뭔가 개방적인 느낌을 또 커피에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인테리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조금 전에 그 이제 체게바라하고 해밍웨이 네.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커피 하면은 또 그 커피를 즐겼던 애호가 인물들 안 떠올릴 수가 없는데 그렇죠. 뭐 아마 해밍웨이의 그 바다 노인에도 커피 마시는 아, 장면이 그래요? 아주 강렬하게 표시가 되어 네. 있죠. 어, 그 크리스탈 마운틴이라는 그 산을 묘사한 그 느낌도 그곳을 다녀본 사람들은 공감을 하는 거라고 해요. 이 크리스탈 마운틴 커피가 생산되는 그 캄브레이라고 하는 그 산맥인데 네. 아침에 그곳에서 해가 뜰 때 바라보면은 녹색 그 산 사이로 햇빛이 부서지는데 이게 거의 크리스탈을 연상시킬 정도로 반짝이는 햇빛으로 아침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이제 크리스탈 마운틴이라고 불렀고 네. 뭐 해밍웨이가 정말 많이 마셨죠. 네. 그리고 체게바라의 이 평전이나 이런 걸 읽다 보면 이 쿠바에서 혁명 활동을 할 때 뭐 혁명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체게바라가 산속에서 네. 커피를 마시던 이야기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예컨대 네. 체게바라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그렇죠. 전쟁을 매일 하면서 그 산속에서 계속 숨어 살았는데 그곳에서도 그 같이 혁명운동을 하는 그 병사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쳤어요. 어이구, 네. 그래서 그 동지들이 아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프랑스어를 배워서 뭐하냐 네. 했더니 체게바라가 이 프랑스어라고 하는 게 꼭 특정한 대단한 사람들만 배워야 되는 언어가 아니다. 우리도 프랑스어를 배워서 프랑스 그 량보의 시도 읽고 네. 프랑스 문학 작품을 읽을 자유가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그 대원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더 배우게 하기 위해서 숲속에서 산속에서 전투를 하면서 그 당시 즐겼었던 것들 중에 부족하지만 커피와 담배를 즐겼다고 해요. 체게바라를 상징하는 것 중에 아마 맞습니다. 대표적인 거죠. 네. 담배가 씨가 그쵸, 씨가 커피를 마시는 그렇죠. 장면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대원들이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이 스페인어로 커피를 달라고 하면 체게바라가 안 주고 네. 짧은 지식이지만 배운 프랑스어 실력을 이용해서 프랑스어로 네. 커피를 달라고 하면 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담무빈이 카페 그러면 안 주고 도네모아 도네모아 카페 그러면 네. 주고 상당히 인간적인 그 체게바라의 느낌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에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가 프랑스 귀족들처럼 프랑스어로 시를 읽고 프랑스 문학 작품을 읽고 뭐 네. 이런 자유를 한 시간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 대부분 게릴라 전투를 하던 사람들이 뭐 농민들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체게바라의 그런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쿠바 커피에 대한 그 향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이 뻘다방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와서 가족과 연인들이 와서 즐기고 계시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꼭 한번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체게바라와 커피 이야기를 하니까 그 커피가 주는 그 고독이라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확 느껴졌는데 지금 전쟁 중에 그 병사들에게 커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남북전쟁 때도요. 네. 북군이 특히 이제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커피를 마시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거는 이제 인생 마지막 커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를 마신다는 거는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순간에 즐기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전투를 마치고 돌아와서 마시는 커피는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또 위안의 커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마시는 커피는 전투 전에 마시는 커피도 상당한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전쟁을 마치고 왔을 때 전투를 마치고 목숨을 부지해서 왔을 때 마시는 커피는 또 대단한 위안을 주고 뭐 그래서 커피가 전쟁 이야기에 참 많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쟁 이야기 속에는 커피 이야기가 그래서 많이 있죠. 이 커피가 뭐 이 사람들에게 주는 위안 그런 네. 느낌이 아마 크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네. 지금 뒤에서는 갈매기들이 막 울고 있어요. 저 뒤에 갯벌을 보시면 여기 아이들하고 와서 저도 옛날에 그 뻘에서 뭐 바지락도 잡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죠. 네네. 오늘은 지금 물이 안 들어왔는데요. 네, 물이 들어오면 더 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갯벌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거 아시죠? 아, 그래요? 여기가요? 근데 우리나라 이 서해안 갯벌이 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네. 경기도 갯벌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이 자연 환경 생각하는 우리가 반성할 지점인데 네. 충청도와 전라도 갯벌은 등재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 갯벌은 훼손 상태가 심하고 너무 도시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네. 제외가 되어 있죠. 이렇게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네.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는 저 섬이요. 네. 인천을 상징하는 10개의 그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 우리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섬입니다. 쿠바 커피와 관련돼서는 한 가지 또 네네.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커피와 관련해서 좀 전에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커피와 관련된 시설이나 자연환경 중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1호가 쿠바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뭐예요? 네, 쿠바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네. 쿠바 동남쪽에 만들어진 그 커피 농장들이 있거든요. 그 농장 시설들이 꽤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쿠바 동남쪽 초기 커피 고고 경관 아키올로지컬 랜드스케이프 오브 커피 뭐 이것이 네. 세계에서 처음으로 2000년일 겁니다. 아마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또 많은 그런 장소가 쿠바 동남쪽에 있는 커피 플랜테이션입니다. 네. 뭐 다른 하나는 또 이제 인근 국가인 콜롬비아 커피 농장들이 대규모 지역 단위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 하면은 쿠바를 많이 떠올리지 않는데 콜롬비아는 많이 떠오르죠. 콜롬비아는 네. 지금 세계에서 커피 생산 2위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 쿠바는 커피 이미지가 별로 없지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난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커피를 생산하더라도 자체 소비는 거의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아프리카도 또 마찬가지죠. 아프리카도 에티오피아 이외에는 커피를 소비하는 나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남미에서도 커피 생산국들 중에 커피를 소비하는 나라는 브라질과 쿠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두 나라밖에는 없죠. 이것도 약간 커피의 역사나 커피의 현실에서 주는 약간 슬픈 장면 중에 한 장면이에요. 그렇네요. 네. 사실 이게 저희도 쿠바 커피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몰랐고, 근데 이제 그 커피에 대해서는 항상 문화가 같이 가는 거니까, 이 쿠바 사람들이 정말 커피를 좋아하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죠.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남미에서 쿠바와 브라질은 대표적으로 자체 커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196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커피를 주식처럼 배급을 하는 나라가 쿠바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모든 가정에는 커피가 지금도 배급이 되고 있습니다. 15일에 1인당 56g, 7g 정도가 배급이 돼요. 그러면은 커피콩이요? 커피콩이 원두가 그러면 그것을 이제 커피를 뭐 거의 10잔 가까이 네. 만들 수 있으니까 1인당 그렇게 배급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한 가족이 거의 매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분량이 되죠. 그래서 쿠바는 커피 문화가 네. 거의 홈커피죠. 홈카페. 홈카페. 네, 집에 이 배급이 되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커피를 직접 만들어서 마시는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크리스탈 마운틴 같은 좋은 커피는 배급이 안 되죠. 네. 가장 싼 커피만 배급이 되는데 역시 또 좀 비극은 자체 생산되는 커피가 비싸기 때문에 네. 그거는 배급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거는 수출이 되나요? 거의 고급 호텔이라든지 아. 관광지 같은 데서 뭐 수출과 같죠. 그죠?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이제 좋은 커피는 사용이 되고 쿠바 주민들에게는 주로 브라질이라든지 뭐 엘살바도르 등 주변 국가 베네수엘라 뭐 이런 주변 국가들로부터 수입해오는 아주 싼 커피를 배급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커피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커피는 외국 커피를 가정해서 마셔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아이러니하네요. 네,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네. 쿠바 커피 그 맛을 아까 특징적으로 얘기한다면 단맛, 신맛 이게 같이 좀 풍부하게 균형감 있게 섞인 맛? 그렇죠. 중남미 커피 중에서 우리가 좋다고 하는 커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미지가 이제 균형입니다. 네. 쓴맛, 단맛, 신맛, 그리고 커피 입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향으로 코로 느낄 수 있는 향,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가 지나치지 않고 균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때 괜찮다. 뭐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아프리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한 특징이 강하죠. 네. 아주 신맛이 강한 커피라든지 아주 스모키한 그 화산 재냄새가 나는 커피라든지 뭐 아주 또 쓴맛의 커피라든지 네. 또 단맛이 좀 더 나는 커피도 있고 이 커피마다 아주 강한 특징이 있는 게 이제 아프리카 커피들인데 중남미 커피들은 대체적으로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는 커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보통 명사처럼 쓰이지만 마일드 커피라고 하는 개념이 맞아요. 네. 원래 이제 브라질 커피밖에 모르는 미국 사람들이 중남미에 있는 다른 나라 커피들을 마셔보면서 이거는 뭔가 좀 부드럽고 균형이 있고 거북한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느낌 때문에 이제 마일드 커피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죠. 콜롬비아 커피가 물론 출발점인데 뭐 중남미 커피의 그런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쿠바 커피. 네. 그런 것 중에서 최상품은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 그다음에 크리스탈 마운틴. 이런 커피가 네. 자, 지금 저희가 이 뻘다방에서 쿠바 풍의 카페 뻘다방에서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 그 쿠바 커피의 특징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이거 쿠바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요. 좀 이따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기로 우리나라에도 하고요. 쿠바 커피가 직수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가요? 네, 원래는 쿠바 커피는 거의 일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입이 되는데 네. 아직도 쿠바와는 수교를 못 하고 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 커피는 2012년에 네. 양국이 협정을 맺어서 직접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딱 쿠바 커피가 직접 들어온 10년 된 해. 그러면 관련한 무슨 이벤트가 있겠네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런 의미 있는 해를 커피와 관련된 해를 네. 잘 기억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일본과 많은 경쟁을 하고 갈등도 하고 뭐 불편하게 지내는 것도 있는데 이 쿠바에 가려면 일본 외교 공관을 이용해서 여행 허가를 받든지 뭐 이래야 됩니다. 네. 그런 것도 뭐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쿠바와 같은 나라와 수교를 못할 이유가 없는데. 네. 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비가 오니까 더 운치가 있습니다. 이 뻘다방이 더 운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리를 또 옮겨서요. 또 더 재밌는 쿠바 커피와 남미 커피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